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시장은 이 뉴욕 증시가 간밤에 혼조 마감한 것에 비해서 우리 지수가 좀 더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 지수는 현재 1% 가까이 빠지면서 2,45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44% 빠진 737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 2,500선이 상당한 또 저항선으로 보이는데 오늘 시장 우리가 어떻게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면 좋을지 잠금 해제로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는 또 이분과 함께하죠.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나왔지만 이 머니맵 통해서 시장의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또 파란불이 가득한 시장의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2% 가까이 2% 이상 좀 빠지면서 지수를 하방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2차 전지 쪽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삼성 SDI와 LNF가 조금 쉬어가는 반면에 나머지는 좀 빠지고 있고 삼성 SDI는 그래도 강보합으로 돌려 세웠고요. 제약바이오, 금융, 그리고 뭐 자동차 등등 네카오 모두 다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오늘 불이 좀 들어와 있는 쪽을 본다면 이 화장품 쪽이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에서는 NC소프트, 넷마블, 또 여행주에서 강원랜드라던가 호텔신라 등등의 종목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항상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에는 이 부분을 짚어보고 있죠. 최근에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좀 주목하고 있는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어떤 섹터와 종목을 많이 담았을까요? 매수 강도 상위로 한번 볼게요. 네, 일단은 뭐 계속해서 XR 디바이스를 담고 있습니다. 1월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고점을 갱신하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뭐 드라마 제작이나 중국에 실제 리오프닝 됐을 때 어떤 수혜주들, 뭐 외국인 카지노라든지 이런 쪽 지금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뭐 건설기계 쪽이 그나마 좀 슬로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새로 들어온 쪽은 이제 전선 광케이블이나 이제 사우디 모멘텀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우디 모멘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일단은 좀 기대감이 계속 나타나는 상황에서 건설기계 쪽을 강하게 담은 모습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강한 쪽이 바로 이 화장품 쪽이었는데 관련해서도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이번 주에 들어온 게 바로 전선이나 광케이블 쪽이 될 텐데 이쪽이 11월 말에 대한광통신이라던가 일진전기가 강하게 시세를 줬다가 이틀 정도 또 꺾였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YM텍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일단 그 YM텍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차전지에서 좀 새로운 좀 뉴페이스들을 좀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네. 그중에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제 릴레이를 만드는 기업인데 2차 전지가 이제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어떤 성장의 궤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기차나 ESS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기 같은 거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은 상당히 폭발적인 상황이다. 이번 3분기 실적을 통해서도 좀 보여줬고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의 글로벌 점유율 아직 1%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상승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지금 저항선에 좀 부딪혀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저항선은 좀 뚫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3분기 실적을 뜯어보면 수출 비중 66%로 크게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률, 영업마진이 38%대로 점프업했습니다. 이게 이 시장이 지금 이제 일본의 뭐 파나소닉이나 덴소 같은 기업들이 이제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마진율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사가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들면서 그 높은 마진율을 또 거두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회사 지금 가동률이 100%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Q가 이제 제한적이지만 11월 4공장이 증설이 이제 완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Q도 성장하고 P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흐름 내년도에 좀 보여줄 수 있는 좀 성장주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후에 주가 상승하면서 11월 29일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P와 Q가 함께 또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체크해봤던 관심 섹터 쪽에서 이번 주에 새롭게 들어온 부분, 전선과 광 케이블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앞서 얘기를 드렸지만 한 번 시세 강하게 나오고 나서 살짝 또 탄력이 꺾이기도 했거든요. 네,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일단 업황이 가장 중요하겠죠. 주가보다는 광섬유 광케이블 쪽은 현재 이제 중국발 공급 과잉 국면을 좀 통과를 해서 이제는 이제 수요가 좀 높아지는 그런 좀 긍정적인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화요일에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는데 여기다가 정책 모멘텀이 붙으니까 좀 주가 탄력성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모멘텀이냐? 정부에서 이제 광케이블 의무화 관련해가지고 국무회의 의결을 하면서 정책 모멘텀이 이제 좀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그 글로벌 상황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산 제품을 좀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 이제 유럽 쪽도 중국산 쪽에다가 이제 덤핑 관세를 부과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좀 수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2분기, 3분기 턴어라운드 지금 긍정적으로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광케이블 왜 수요가 좋아?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미국과 유럽 쪽에서 통신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미국 쪽은 이제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초고속 뭐죠? 통신 플래너를 짜가지고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빅테크들,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 증설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또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황은 상당히 좋은 국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격도 지금 계속해서 판가가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 통신망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더 부각된 부분이 아마도 이제 미국과 유럽이 계속해서 이런 쪽에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모재부터 광섬유, 광케이블 제조까지 뭐 일괄 생산 가능한 쪽이 이제 대한광통신이 유일하기 때문에 뭐 어떤 가장 강력한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나 해외 메이저 그 수요자들한테 이제 그 직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도 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번에도 이제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사우디와 우크라이나에 직접 고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전력기기 회사나 전력회사나 뭐 통신회사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수혜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모트렉스입니다. 본업도 잘하고 있고 거기다가 신사업까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을 잡아주셨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본업을 잘하고 있고 지금 뭐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확실하게 또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네, 일단은 그 종목 보실 때 본업이 탄탄한 기업을 먼저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할 네. 것 같고요. 거기다가 신성장이 붙었을 때 주가가 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이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는 한 번씩 이제 이슈가 될 때마다 숫자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플레이하기가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비이클 인포테인먼트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런 제품들, 그 다음에 이제 전장용품 이런 쪽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용 RSE 같은 디스플레이를 지금 그 고객사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옵션인데 거의 뭐 이제 기본 옵션처럼 이제 선택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자동차의 전체 큐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이 기업의 매출단이 계속해서 탑라인 그로스가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회사 쪽이 좀 좋습니다. 자회사가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그 기업이 있는데 콘크리트 펌프카라는 그 어떤 건설기계 중장비를 생산을 하는
예,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쪽도 지금 계속해서 뭐 섹터가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자회사 모멘텀도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기업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회사 전진건설 로봇이 또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본업도 탄탄하고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호재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또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더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부분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일단은 그 첫 번째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자회사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기업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상장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를 통해서만, 모트렉스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이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최근에 상당한 시세를 내고 있죠. 투자의 시대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회사 전전건설 로봇이 국내 1위의 MS 점유율을 하고 있는 콘크리트 펌프카 제조 기업입니다. 현재 북미 시장에서도 탑3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북미 건설 시장이 상당히 호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콘크리트 펌프카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고층 건물이나 이제 그 원거리 건축 작업이 필요한 그런 쪽에 이제 콘크리트 믹스를 고압으로 송출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필수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글로벌에서 이렇게 플레이어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좀 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 이후에 건설 시장이 상당히 호황을 보이면서 이 회사의 그 매출이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1분기 같은 경우는 거의 풀캐파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제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그 윗골을 좀 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윗골을 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없던 사우디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는 조금 우상향하는 쪽으로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우디의 모멘텀이 좀 탄탄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뉴스의 자세한 내용은 전진건설 로봇에서 사우디 쪽에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에 대해서 추가 수주 협상하기 위해서 대표님이 이제 현지 출장을 갔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잘 플레이를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우디 쪽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목해 볼 만한 신사업도 꽤 괜찮은 매력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는데 2차 전지 쪽이에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쪽이기도 한데요. 배터리 패키징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쌍용차 향으로 배터리 패키징 수주를 받았고요. 향후 5년간 1,800억 원 규모로 일단은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그 형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셀을 공급을 받아서 동사가 배터리 그 후공정 처리를 해서 쌍용차로 납품을 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쌍용차만 고객사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지만 이 기업이 이제 요거를 잘 사업을 탄탄하게 다져 나갈 경우에는 향후 추가 고객사나 추가 이제 뭐 차량의 어떤 확대도 제가 볼 때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트렉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5일 동안 내내 올라갔었죠. 모트렉스 오늘도 현재 1% 가까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회사 부분에 대한 기대, 또 2차 전지 쪽 신사업까지 기대할 수 있고 본업도 워낙에 탄탄한 상황에서 실적도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5일 동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목표 주가는 1차로 22,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 22,000원, 손절가 1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인텔리안 테크인데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얻는다라고 잡아주셨어요. 투자 포인트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모멘텀입니다. 이번 주였죠. 이 우주 미래 경제에 대해서 또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위성 안테나 쪽 시장이 더 커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회사는 이제 이동체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을 하고 또 판매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뭐 상당히 들썩였죠.
그러면서 이제 기관 수급도 이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님께서 그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28일 날 발표를 했어요. 또 대선 공약으로 기존의 인수위 국정과제에 우주항공청 출범 준비도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도 이제 그 요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이번 주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숫자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좀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한 가지 모멘텀만 가지고 있어서는 주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 두세 가지 정도의 모멘텀이 이제 교집합이 돼야 되는데 앞에 제가 모트렉스도 그래서 이제 소개를 드린 거고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 테마 쪽만이 아니라 사우디 모멘텀까지 저는 겸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앞서 숫자가 잘 안 나온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적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적에 대해서 네.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일단 실적 보시기 전에 업황 먼저 조금 체크를 하고 가면 일단은 그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고 나서 이제 크루즈선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호황이죠. 네. 크루즈선의 운항이 이제 호황까지는 아니지만 뭐 운항이 재개되면서 상업용 해상 안테나의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원유 시추선이나 오일 캐리어선의 발주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상용 안테나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업황은 상당히 이제 해상용 쪽으로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동형 해상 안테나 같은 경우는 이 고정형 지상 안테나보다는 되게 마진이 좋아요. 그래서 이 ASP가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국면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물어보신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3분기는 이제 탑라인 성장을 꽤 크게 했고요. 네, 영업이익이 기대만큼은 못 미쳤습니다. 탑라인 성장은 매출액이 570억 원, YOY로 50% 성장한 흐름세를 보여줬고 영업이익은 10억 원 나왔는데요. 매출액이 왜 이렇게 성장을 했냐 보면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선박 쪽의 안테나 투자가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저궤도 위성용 안테나 매출이 좀 재개가 되면서 탑라인은 꽤 이제 긍정적으로 성장은 했는데 영업이익단은 이제 일회성 비용이 좀 R&D라든지 이런 쪽 비용 포함되면서 좀 안 좋았는데 4분기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저궤도 위성용 쪽이 또 추가적으로 좀 붙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영업 마진율은 한 10%대로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실적이 그래도 4분기에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서 또 얘기를 해주셨죠. 네옴시티 쪽 모멘텀도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모트렉스와 마찬가지로 좀 복합적인 모멘텀이 겹친다면 주가에는 더 호재가 될 텐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세요. 네, 뭐 기사를 통해서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네옴시티와 원랩이 2억 달러 규모의 JV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와 인근의 어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할 예정이에요. 이 회사는 이제 원앱의 저궤도 위성 안테나의 핵심 생산 업체였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이쪽 그 사우디 쪽에서도 실제로 진출을 해서 게이트웨이를 운영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에도 JV 설립한 만큼 네옴시티의 모바일 통신망 구축까지 담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원앱 같은 경우는 유저 터미널 1,000억 원을 또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번 그 네옴시티 통신망에도 제가 볼 때는 수주는 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잘 아시는 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향 쪽으로도 해상위성 안테나 쪽을 이 인텔리안테크가 또 공급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좀 향후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겸비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부 정책에 네옴시티에 스타링크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렇다면 최근에 또 주가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만큼 목표 주가 어느 정도까지 열어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가격 전략은 1차로 8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복합적인 모멘텀을 두루 갖추고 있는 모트렉스와 인텔리안테크에 대해서 잠금 해제 통해서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 잠금 해제 이어갔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